미 연방준비제도가 13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새해에는 0.25%포인트씩 3번 모두 0.75%포인트를 인하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포토맥야드에 새 프로농구와 아이스하키 실내 경기장, 새 콘서트장 등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미국 내 명문 대학들의 재단 기부금이 중동전쟁 여파로 기부 취소 위협을 받거나 총장 사퇴까지 불러오는 등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새해 1월에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의 상당수 최종 승인일이 큰 폭으로 진전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마스의 인질로 잡혔거나 실종 상태인 가족들과 면담하고 끝까지 구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올해의 마지막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고 2024년 새해에는 0.25%포인트씩 3번 모두 0.75%포인트를 인하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2025년에는 0.25%포인트씩 4번 모두 1%포인트 인하함으로써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을 현재 5.4%에서 내년에는 4.6%, 후년에는 3.6%까지 다시 낮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의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하고 내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2024년에 3번, 2025년에는 4번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의 마지막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9월과 11월, 12월 등 3번 연속으로 5.25 내지 5.50%에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특히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7월로 완전 끝났음을 확인하고 2024년 새해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연준은 새로 수정해 발표한 경기 예측에서 기준금리 수준을 올해 5.4%에서 내년 말에는 4.6%로 내릴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2024년 한 해 0.25포인트씩 3번 모두 0.75포인트를 인하하게 될 것으로 예고한 겁니다. 내년에 언제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지에 대해 연준은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내년 2분기인 5월 1일이나 6월 12일에 시작해 분기당 0.25포인트씩 3번 인하하게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어 2025년 말의 기준금리 수준을 3.6%가 될 것으로 내다봐 한 해 동안 0.25포인트씩 4번 모두 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6년의 기준금리는 2.9%로 잡아 그때에도 1년 동안 0.25포인트씩 3번 더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준금리와 연계된 물가 인상률은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로 10월 현재 3.0%에서 올 연말 2.8%로 더 내려가고 내년 말에는 2.4%, 2025년 말에는 2.1%로 연준의 2%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은 올해에는 당초보다 0.5포인트 올려잡은 2.6%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의 경제 성장률은 1.4%로 둔화되고 2025년에는 1.8%로 약간 회복할 것으로 연준은 예측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포토맥야드에 새 프로농구와 아이스하키 실내 경기장, 새 콘서트장 등이 신설돼 기념비적인 스포츠 공연 오락지대로 탈바꿈하는 계획이 발표돼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 위저즈 프로농구단과 워싱턴 캐피털스 프로 아이스하키 팀을 소유하고 있는 스포츠 구단과 버지니아 주정부, 알렉산드리아 시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건설하는 대역사이고 막대한 경제 유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토맥 강변을 끼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시 포토맥 야드 지역이 기념비적인 프로스포츠 실내 경기장과 새 콘서트장을 신설하고 스포츠 공연 오락지대로 변신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위저즈 프로 농구팀과 워싱턴 캐피탈 프로 아이스하키 팀을 소유하고 있는 모뉴멘탈 스포츠 구단은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민주당 소속인 저스틴 윌슨 알렉산드리아 시장 등과 손잡고 기념비적인 대역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건설되는 새 개발 플랜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시 포토맥 야드 지역 70에이커 부지에 프로농구와 프로 아이스하키 경기를 여는 최첨단 대형 실내 경기장이 신설됩니다. 이는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캐피탈원 아레나를 본거지로 두고 있는 워싱턴 위저즈와 워싱턴 캐피탈스의 본거지가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로 이전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실내 경기장과는 별도로 6,000석의 새 콘서트장도 건설됩니다. 이 건물들에는 지하 주차장들도 만들어집니다. 알렉산드리아 포토맥 야드의 스포츠 콤플렉스에서는 2028년부터 경기와 공연이 시작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더할 나위 없이 흥분된다며 이제 버지니아와 알렉산드리아시는 두 개의 프로스포츠 팀의 본거지가 되는 것이고 아마존에 이어 모뉴멘탈 스포츠까지 대기업들의 새 본부들이 들어서 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스틴 윌슨 알렉산드리아 시장은 알렉산드리아시는 이번 포토맥 야드 프로젝트에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앞으로 수십 년간 120억 달러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니멘탈 스포츠 구단주는 최첨단 실내 경기장과 콘서트장이 들어서는 알렉산드리아 포토맥 야드 지역이야말로 상징이 되고 팬 중심적인 사업이 이루어져 10대 지역에들은 슈퍼 커뮤니티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새 실내 경기장과 새 콘서트장이 신설되는 알렉산드리아 포토맥 야드 지역 이웃인 내셔널 랜딩 지역에는 아마존의 제2본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레이건 내셔널 공항이 있으며 새로 포토맥 야드 메트로역까지 개통돼 수많은 인파들이 편리하게 스포츠 경기와 공연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객, 공연이나 오락 연회를 즐기려는 방문객들이 연일 붐비고 이를 겨냥한 각종 사업체들도 대거 들어서게 돼 완전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버지니아 테크, 즉 버지니아 공과대학의 새 혁신 캠퍼스도 들어서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시는 포토맥 야드 개발에 맞춰 이에 필요한 도로 등 교통과 이용 가능한 주택, 교육시설 등도 증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500억 달러를 넘는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 내 명문 대학들의 엄청난 재단 기부금이 중동전쟁 여파로 기부 취소 위협을 받거나 총장 사퇴까지 불러오는 등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총장들이 반유태계 시위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부자 동문들은 기부금을 취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버드 대학 총장은 자리를 지켰으나 유펜, 즉 펜실베니아 대학 총장은 끝내 사임하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중동 전쟁이 일주일 휴전이 끝나고 다시 격화되면서 미국 내 엘리트 대학들에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와 유펜 등 동부의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을 중심으로 캠퍼스에서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으로 나뉜 시위가 벌어지면서 각 대학 당국이 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총장들이 어떤 언급을 하느냐에 따라 재단 기부금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 리즈 맥길 총장과 하버드 대학 클라우딘 게이 총장 등은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로 외치는 일부 학생들의 반유대주의 시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호된 비판을 받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에 유펜이나 하버드 출신 돈 많은 부자 동문들의 상당수가 거액의 기부금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서 명문 대학들의 엄청난 재단 기부금이 흔들리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유펜의 유명한 경영대학원인 와튼스쿨을 졸업한 헤지펀드 매니저 로스 스티븐스는 총장 발언과 대처에 항의해 1억 달러나 되는 기부금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재단 이사의 절반이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맥길 총장은 사임했습니다. 이에 비해 하버드 대학 클라우딘 게이 총장은 즉각 사과하고 교직원 수백 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덕분에 총장직을 지켰습니다.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미국 내 명문 대학들의 재단 기부금은 최소 100억 달러에서 최대 500억 달러 이상으로 엄청난 규모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버드의 재단 기부금은 530억 달러이고 올해는 507억 달러로 줄었으나 이는 튀니지아, 바레인, 아이슬란드 등 120개국의 GDP 국내 총생산보다 많은 규모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유명 대학들의 재단 기부금을 보면 예일대는 420억 달러이고 스탠포드는 380억 달러, 프린스턴은 370억 달러, MIT는 270억 달러, 유펜은 21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은 140억 달러, 듀크와 에모리 대학은 130억 달러, 노스웨스턴과 밴더빌트는 각 110억 달러, 시카고대 100억 달러, 코넬대 9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주립대학들 중에서도 텍사스 주립대학은 400억 달러나 모아놓고 있으며 미시건 대학 앤 아버는 170억 달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UC 시스템은 160억 달러, UVA 버지니아 대학은 1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단 기부금은 각 대학의 수입 가운데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기금으로 학교 운영은 물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의 경우 연소득 8만 달러 이하의 가정 출신 학부 학생들에 대해선 7만 9,450달러의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고 8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에는 소득의 10%만 학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리를 유지한 하버드 대학의 클라이든 게이 총장은 총장 지명 시 연봉이 87만 9천 달러에 달했으며 퇴임한 직전 총장은 130만 달러나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의 상당수 순위의 최종 승인일이 오랜만에 큰 폭으로 진전됐습니다. 가족이민의 승인일에선 이해 순위가 가장 많은 약 9개월이나 개선됐고 취업이민에서도 3순위 숙련직 최종 승인일은 8개월이나 나아갔습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이민 신청자들에게 새 희망을 안겨주는 첫 영주권 문호가 나왔습니다. 새해 첫 해인 1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서 동시에 상당수 범주의 최종 승인일이 오랜만에 큰 폭으로 진전돼 그린카드를 대거 받게 됐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1월의 비자 블루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 접수 가능일은 거의 제자리한 데 비해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최종 승인일이 대거 진전됐습니다. 박사급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연속 오픈됐습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11월 1일로 3개월 보름, 접수 가능일은 2023년 2월 15일로 한 달 보름 개선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 이상과 숙련직에선 최종 승인일이 22년 8월 1일로 한꺼번에 8개월이나 급진전됐습니다. 대신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접수 가능일은 23년 2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0년 9월 1일로 한 달 진전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비성직자 종교이민의 최종 승인일은 불능에서 다시 컷오프 데이트가 19년 5월 15일로 부과됐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9년 9월 1일로 6개월이나 개선됐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습니다. 새해 1월 영주권 문호에선 가족이민의 최종 승인일들이 모처럼 1순위를 제외하고는 움직임을 보인 반면 접수 가능일은 제자리했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5년 1월 1일, 접수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19년 11월 1일로 가장 많은 약 9개월이나 급진전된 데 비해 접수 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10월 1일로 일주일 나아갔으나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9년 4월 22일로 3개월 보름 진전됐지만 접수일은 2010년 3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5월 22일로 한 달 나아간 반면 접수일은 2008년 3월 1일에서 연속 제자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마스의 인질로 붙잡혔다가 풀려났거나 아직도 실종 상태인 미국인 14명의 가족과 처음으로 면담하고 모든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구출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마스에 납치돼 인질이 된 미국인들은 14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중 국적자인 2명이 가장 먼저 풀려 4살 어린이를 포함한 2명은 일주일 휴전과 상호 석방 협상으로 풀려났으나 아직도 10명 정도는 붙잡혀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희렌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중동 전쟁이 일주일 휴전이 끝나고 더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터널에 바닷물을 집어넣는 수공 작전까지 펼치면서 머지않아 하마스를 완전 괴멸시키고 군사 작전을 끝낼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2월 12일 하루에만 이스라엘 군 장병들이 대령 1명, 중령 1명을 포함해 10명이나 전사해 가장 큰 인명피해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간 240명 중에서 일주일 휴전 기간 동안 100여 명이 풀려났으나 아직도 137명은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추가 인질 석방 협상과 휴전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 인질 가족들을 처음으로 직접 면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미국인 인질 14명의 가족들을 초대해 위로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구출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인 인질로 파악된 14명 중에서 가장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중 국적자인 2명이 석방됐습니다. 이어 부모를 잃고 인질로 붙잡혀 있던 4살짜리 아비가일 에단과 49세의 리아트 베닌이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 석방에 따라 자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인 10명 정도는 하마스에 계속 인질로 붙잡혀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억류되고 있는 인질들은 미국인 10명 정도를 포함해 137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무사귀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추가 인질을 10명 석방하면 휴전일을 하루씩 늘려가겠다는 이스라엘의 제안이 연장되지 못한 채 휴전이 끝난 후에 하마스 터널의 수공작전이 펼쳐져 그 안에 억류돼 있을지도 모르는 인질들의 생사마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밖에서는 하마스 인질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중동 아랍국에서 장기 억류되고 있는 미국인들을 석방시키도록 바이든 행정부가 노력해달라는 연좌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마스 인질들을 모두 석방시켜야 하겠지만 다른 국가들에 의해 잘못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도 하루속히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똑같이 노력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